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계셨어요? 그럼요. 선거운동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셨습니까?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은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어 약 2시간 15분간 진행됐습니다. 자리에 앉은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모두 발언을 약 15분간 읽으며 지난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발언하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한 말씀에 감사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길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세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양측은 정책적인 차이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별도의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새 여당 지도부와의 3자 회동을 포함해 앞으로도 만나자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영수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이재명 대표가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종이 뭉치를 꺼냅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대통령님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해 주시죠. 이 대표는 국민들의 뜻이라며 A4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작심한 듯 15분여간 읽어내려갔습니다. 우선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거부권 자제와 특검법 수용 등 정치 현안도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세세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총선 때 언급했던 이른바 이채양명주 의혹을 모두 쏟아낸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관련해 공개에서도 또 비공개 회담에서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분 동안 이 대표 말을 경청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반응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이 끝난 뒤엔 평소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오던 얘기라 예상했다는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네, 그럼 비공개 회담에서는 어땠습니까?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죠? 네, 이 공개 회담과 달리 비공개 회담 땐 윤 대통령이 주로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가 공개 발언에서 화두를 던진 각종 의제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의견을 밝히는 형식이 된 겁니다. 민주당 측에선 시간 계산을 해보니 윤 대통령이 85대 15 정도로 많이 얘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등 가족 관련 의혹이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제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선 비공개 때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회담에 대해서 양측이 각자 또 평가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회담 뒤 양측 브리핑 내용에선 온도차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향후 정치적 상황 예측이 쉽지 않지만 소통과 협치가
지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 인식이 아니해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호평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어서 정치부 출입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오늘 영수회담 내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오늘 영수회담 사실상 소득이 없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의견이 접근할 걸로 예상했던 이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는 이 대통령실은 물가와 금리 등 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방안, 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같이 이 정부 지원이 충분하니 민생회복 지원금은 그 다음에 필요하면 논의한다면서 이 대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 회담 자리에서 내가 단칼에 잘났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제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양측이 민생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이견이 컸고 그 이견을 좁히진 못한 걸로 보입니다. 민생 문제는 그렇고 정치 현안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나 별다른 소득 없지 않았나요? 네, 오늘 이 대표는 대통령의 이 과도한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 자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이 최상병 특검, 여기에 가족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해달라면서 우회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이나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양측은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면서 이 역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본회의가 있었는데 본회의 상황도 그렇게 밝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사흘 뒤인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일정을 잡아뒀는데요. 오늘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이 여러 가지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또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본회의에 올려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만남을 두고도 이 양측 온도차가 컸던 만큼 영수회담 이후 여야 대치 상황이 더 급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또 언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종종 만나자,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날짜를 정해놓는 식의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둘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과 3자 회동도 언급이 되어서 다음번 만남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색된 국면이 풀릴 계기가 요원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